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30대 중반의 가정주부입니다. 이 사연을 전하기까지 정말 많은 고민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이야기가 소설 같다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제게는 인생의 가장 놀라운 사건이었거든요. 사람의 인연이란 참 기묘하면서도 때로는 아름다운 거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된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용기 내어 사연을 보냈어요.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결혼 전까지는 남편과 같은 회사에서 근무했어요. 결혼하고 나서도 일을 계속 병행했지만 아이를 가지면서 모든 게 달라졌죠. 출산 후 몸도 너무 힘들었고 육아와 직장을 병행하는 게 버겁다는 걸 절실히 깨달았어요. 결국 육아휴직을 냈고 그 이후로는 주부로 지내고 있어요. 최근 들어 몸도 회복되고 아이도 어느 정도 커가니 일을 다시 시작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시 직장에 나가 경제적으로도 독립적이고 제가 제 역할을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찾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냈죠. 나 요즘 다시 복직할까 고민 중이야. 쓸 수 있는 육아휴직도 기간이 다 끝나가니까. 남편은 순간 멈칫하더니 약간 고민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당신이 다시 일하고 싶다면 난 반대하지 않아. 근데 몸도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잖아? 또 회사 다니면서 애를 보면 지금보다 더 힘들어질 텐데 괜찮겠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조금 민감하게 반응했던 것 같아요. 내가 너무 오래 집에만 있었나 싶어서 그래. 경제활동도 하고 싶고 당신한테도 부담 덜어줄 수 있으면 좋잖아. 남편은 제 손을 잡으며 웃었어요. 내가 돈 벌고 있는 건 당신이 집에서 아이를 돌봐주고 있기 때문이야.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어. 그냥 조금 더 생각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들었어요. 저도 사실 직장 생활을 다시 시작할 체력적인 자신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래, 고민 좀 해볼게 하고 넘겼어요. 그런데 남편의 말이 이상하게 느껴지기 시작한 건 몇 주 뒤 남편이 부장님 집에 저녁 식사 초대를 받고 다녀온 이후부터였어요. 남편의 회사 부장님인 정재호 부장님과 부장님 아내분이 저희 부부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고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부장님 아내분은 제가 회사에 다닐 때부터 워낙 소문난 분이었어요. 나이도 젊고 예쁘기로 유명했고 회사 사람들 사이에서는 부장님이 아내 복이 있는 사람으로 불릴 정도였죠. 부장님 아내분이 우리 둘 다 초대하셨는데 같이 갈래? 남편이 물었을 때 저는 잠시 고민했어요. 부장님 아내분에 대한 이야기를 워낙 많이 들었기에 궁금한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아이까지 데리고 낯선 집에 가는 게 왠지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런데 아이를 데리고 가는 것 좀 어색할 것 같아. 게다가 요즘 몸도 피곤해서 잘 모르겠네. 남편은 잠깐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무리하지 말고 내가 혼자 갔다 올게. 괜히 힘들게 오지 말고 집에서 쉬어. 일찍 올게. 남편의 말투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듯 담담했지만 저는 묘하게 마음이 쓰였어요. 너무 쉽게 제가 가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게 좀 서운하고 이상하게 느껴졌거든요. 혹시 나 없는 게 더 편한 걸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괜히 기분이 복잡해졌죠. 그날 밤 남편은 11시가 넘어서야 집에 들어왔어요. 문을 열고 들어오는 남편의 얼굴은 술에 살짝 취한 것 같았지만 피곤해 보이기는커녕 어딘가 들떠 보였어요. 부장님 댁 너무 좋더라.
음식도 맛있었고 집도 진짜 예쁘게 잘 꾸며놨더라고. 남편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부장님네 집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어요. 그래? 어땠길래? 궁금하네. 부장님 아내분도 배웠어? 근데 부장님 아내분이 진짜 소문대로 매력적인 분 같더라. 나이도 젊고 대화도 되게 재밌고 센스도 있고 집 꾸며놓은 거나 옷 스타일만 봐도 미적 감각도 대단하시더라고. 남편의 말에 묘하게 기분이 상했어요. 저도 회사 다닐 때부터 부장님 아내분의 소문을 익히 들었던 터라 자연스레 신경이 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농담처럼 툭 던졌죠.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면 나도 한번 만나봐야겠네. 남편은 담담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당신도 만나면 좋을 것 같아. 당신 못 왔다고 아쉬워하더라. 아기를 워낙 좋아해서 다음에는 아기도 편하게 데려와도 된대. 참, 그렇게 말해주기 쉽지 않은데 성격도 참 좋은 분이더라고. 남편의 태도는 전혀 이상하지 않았지만 제 기분은 어딘가 찜찜했어요. 다음 날부터 남편은 그날 이야기를 자주 꺼냈어요. 부장님과 회사 이야기를 하다가도 꼭 부장님 아내분 이야기를 덧붙였죠. 아, 이거 부장님 아내분이 추천한 와인인데 다음에 우리도 한번 사볼까? 괜찮다고 하더라고. 그분이 그러시는데 요즘은 이런 인테리어가 인기라더라. 워낙 감각이 있으신 분이니까 우리도 가구 살 때 참고해도 될 것 같아. 그때마다 저는 괜히 신경이 쓰였어요. 별일 아닌 것 같은데도 자꾸 마음이 불편해지고 남편의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아니겠지 싶어도 한번 불안해진 마음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사실 이런 말을 제 입으로 하긴 좀 그렇지만 제 남편은 젊은 시절 꽤 인기가 많았어요. 키도 크고 매너도 좋았고 한번 웃을 때마다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드는 묘한 매력이 있었거든요. 그러니 남편이 처음 회사에 입사했을 때부터 그 매력이 통했죠. 입사 동기들 사이에서 유난히 눈에 띄었고 동기들이 남자답고 멋지다며 은근히 남편에게 관심을 보이는 게 다 느껴질 정도였어요. 그런데 남편은 본인이 그렇게 인기가 많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그걸 지적하면 늘 웃으며 넘겼죠. 사람들이 너라면 유독 좋아하는 걸 정말 모르겠다고? 나만 느끼는 거 아니거든? 아이, 무슨 소리야. 사람들이 그냥 다 친절한 거지. 딱히 나한테만 그런 것도 아니잖아.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말하는 남편을 보면 한편으론 안심이 되면서도 다른 한편으론 속이 좀 끓기도 했어요. 사내 연애를 시작했을 때도 그랬어요. 이렇게 매력적인 사람이 제 연인이 되었다는 게 기쁘기도 했지만 연애 사실을 알려졌을 때 쏟아질 관심이 두렵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처음부터 회사에는 비밀로 하기로 했어요. 괜히 사내 연애 티내지 말자. 알면 동기들이 우리 엄청 놀릴 거야. 알았어. 나도 뭐 불편하게 하고 싶진 않으니까. 남편은 제 말에 항상 쉽게 동의했어요. 남편은 제가 동기들 사이에서 느끼는 묘한 경쟁 구도를 아예 몰랐던 것 같아요. 저는 회식 자리에서 남편 옆자리를 두고 눈치 싸움이 벌어지는 게 보이기도 했고 일부 여자 동기들이 아무 이유 없이 남편에게만 도움을 요청하거나 과하게 친근하게 구는 모습도 봤거든요. 결혼 소식을 전했을 때도 잊을 수 없어요. 회사 동기들 몇몇이 겉으로는 축하한다고 했지만 속으론 서운함을 느끼는 게 보였거든요. 그중 한 명은 대놓고 농담처럼 말하기도 했어요. 야, 너희들 진짜 비밀 연애한 거야? 우리 몰래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다. 오빠, 그래도 이렇게 배신할 줄은 몰랐어요.
오빠 같은 사람은 누가 데려가나 했는데 일할 줄 알았으면 저희 중 한 명이라도 기회를 줬어야죠. 그 말에 남편은 웃으며 남겼지만 저는 그게 단순히 농담만은 아니라고 느꼈어요.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해도 남편은 이 모든 이야기를 그냥 웃어넘기곤 했어요. 뭐 그런가 보다 하면 되지. 괜히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 그렇게 담담하게 말하는 남편을 보면서 제가 너무 과민한가 싶다가도 남편의 인기가 여전히 제 마음속에 불씨처럼 남아있는 게 느껴졌어요. 부장님 아내 이야기가 자꾸 나오기 시작했을 때 저는 과거의 이런 기억들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한번 떠보듯 물어봤죠. 근데 부장님 아내분이 그렇게 매력적인 분이야? 당신도 회사 다니고 사회생활 하면서 괜찮은 여자들은 많이 봤잖아. 근데 그렇게 눈에 띄게 특별한 분이셔? 남편은 무심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 뭐 딱히 그런 건 아닌데 외모도 외모지만 뭐랄까? 분위기를 편하게 해준다고 해야 할까? 나이에 비해 어른스럽고 여유도 있고. 그래? 당신이 그렇게 말하는 거 처음 보네. 엄청 마음에 들었나 보다. 제가 살짝 농담 섞인 투로 말했지만 마음속에선 괜히 신경 쓰였어요. 남편은 그런 제 태도에 전혀 동요하지 않았어요. 에이, 또 그런 소리 한다. 그냥 그런 사람도 있구나 싶은 거지. 당신도 부장님 아내분이랑 만나보면 좋을 것 같아. 뭐랄까? 대화하다 보면 묘하게 끌리는 게 있달까? 이건 말로 설명하긴 좀 애매해서 당신도 만나봐야 할 것 같은데? 그 말을 들으니 속으로 철렁했어요. 끌린다니 대체 의미를 모르겠더라고요. 당신 그분이랑 무슨 특별한 얘기라도 나눴어? 남편은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아니, 전혀. 그냥 부장님 아내분이 대화를 워낙 잘하시니까 그런 생각이 든 것뿐이지. 당신은 왜 그런 걸 묻는 거야? 그냥 물어봤어. 뭔가 당신이 그분 얘기를 자주 하니까 신경 쓰여서. 남편은 살짝 웃으며 제 손을 잡았어요. 왜 속상하게 괜히 혼자 오해하고 그래. 나한테는 당신이랑 우리 지아밖에 없는 거 잘 알면서 왜 그래? 남편은 여전히 담담했고 오히려 저를 걱정하는 듯한 말투였지만 저는 그의 말이 이상하게만 들렸어요. 왜 부장님 아내 이야기가 이렇게 자주 나오는지, 왜 남편이 자꾸 저에게 좋은 사람이라며 강조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부장님 댁에서의 저녁 식사 이후로 남편은 부장님과 더 자주 어울리게 된 것 같았어요. 오늘도 부장님 초대로 술 한잔 하러 가. 친해지니까 좋은 정보도 많이 알려주셔서 요즘 되게 배우는 게 많아. 이런 말들을 자주 하더라고요. 처음엔 부장님과 남편이 가까워진 게 단순히 직장 관계 때문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직장 상사와 술자리를 함께하며 관계를 쌓는 건 직장 생활에서 자연스러운 일이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뜬금없이 이런 말을 꺼냈어요. 부장님이 당신 안부도 궁금해하셔. 언제 한번 같이 오라고 하시더라. 그 말에 저는 잠깐 멈칫했어요. 내 안부를? 왜? 그냥 못 본 지 오래됐으니까. 당신도 한번 오면 좋겠다고 하시던데 부장님 아내분이랑도 친해지면 좋을 것 같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에서 묘한 기분이 올라왔어요. 잠깐만, 부장님 아내분? 당신 술자리에서 부인도 있었어? 이때까지 한 번도 그런 말 없더니 그걸 왜 지금 말해? 남편은 당황한 듯 잠깐 저를 쳐다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무슨... 그러니까 부장님이랑 저녁 먹으러 갔을 때 가끔 부장님 아내분도 오셨지. 그걸 어떻게 일일이 얘기해? 그게 무슨 문제야? 남편의 말투는 여전히 담담했지만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 건 얘기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당신이 부장님이랑 술자리에만 가는 줄 알았지. 부장님 아내분이 같이 있는 줄은 몰랐거든. 내가 물어보지 않아서 굳이 안 한 거야? 아니면 말 안 한 이유가 따로 있어? 남편은 한숨을 쉬며 제 손을 잡으려 했어요. 진짜 왜 그렇게 이상하게만 생각해? 당신이랑 부장님 아내분이 만나보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서 부장님이 한 얘기 전한 건데 당신은 왜 자꾸 오해하려고만 하는 거야? 저는 남편의 말을 들으면서도 속이 답답했어요. 오해라니.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당신이 자꾸 부장님 아내분 얘기 꺼내니까 이상하게 들릴 수밖에 없잖아. 남편은 그제야 제 눈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래서 내가 계속 이야기했잖아. 다 같이 한번 만나보자고. 당신이 직접 보면 그런 이상한 생각 안 하게 될 거야. 부장님 아내분이 어떤 분인지 당신도 알게 되면 괜찮아질 거야. 남편이 차분하게 저를 달랬지만 그 태도가 오히려 제 기분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부장님 아내를 직접 만나면 제 마음이 풀릴 거라는 남편의 말은 그저 제가 과민하게 굴고 있다는 걸 지적하는 것처럼 들렸거든요. 그 무렵부터 남편이 못 보던 반지를 끼고 다니는 걸 보게 됐어요. 은색이 바랜 오래된 반지였는데 디자인이 꽤 독특하더라고요. 평소 액세서리를 잘 하지 않는 사람이어서 자연스럽게 물었죠. 그 반지 뭐야? 처음 보는데 언제 샀어? 남편은 제 질문에 잠시 멈칫하더니 별일 아니라는 듯 대답했어요. 이거?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거야. 잊고 있다가 얼마 전에 생각나서 꺼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조금 의아했어요. 남편은 평소 부모님 이야기를 잘 꺼내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남편은 부모님이 모두 일찍 돌아가셔서 이모 손에 자랐어요. 특히 어머니에 대한 기억은 희미한 편이라 가끔 얼굴조차 잘 떠오르지 않는다고 말하곤 했죠. 어머니가 만들어주셨다고? 어머니가 당신한테 남겨주신 유품 같은 거야? 제가 다시 물었더니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사실 어릴 때는 별 생각 없었는데 요즘 따라 그 반지가 자꾸 생각나더라. 어머니랑 연결된 몇 안 되는 기억이잖아. 남편의 말은 어딘가 깊은 감정이 담긴 것 같았어요. 남편이 저렇게까지 어머니 이야기를 진지하게 꺼낸 건 처음이라 더는 묻지 않고 넘어갔어요. 하지만 그 반지 디자인이 워낙 독특해서 저도 모르게 자꾸 눈이 갔어요. 단순한 원형이 아니라 곡선이 엉켜있는 듯한 모양에 뭔가 섬세한 느낌이 드는 반지였거든요. 특히 안쪽을 들여다보니 작은 각인이 새겨져 있었어요. 영원한 사랑. 그 순간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이 있었죠. 부모님이 자식에게 남겨주는 물건이라기보다는 연인이 끼는 반지처럼 보였어요. 각인 내용도 그렇고 디자인 자체도 커플링 같았거든요. 하지만 남편이 어머니와의 추억으로 소중히 여기는 물건이라면 제가 괜히 예민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남편의 설명대로 어린 시절 어머니가 남긴 유품일 뿐이라고 넘기기로 했죠. 한동안 그 반지에 대해 더 묻지는 않았어요. 남편은 반지에 특별히 집착하는 것도 없었고 평소와 다를 것 없는 모습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묘한 기분이 계속 남아 있었어요. 남편이 어머니의 유품이라고 한 물건이 왜 이렇게 낯설고 동시에 의미심장하게 느껴졌는지 설명하기 어려웠죠. 그리고 나서 얼마 후 남편이 회사 부부 동반 모임이 열린다는 이야기를 꺼냈을 때 처음엔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였어요. 아이를 돌보느라 집에만 있다 보니 밖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만남이 낯설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이번엔 뭔가 다르게 느껴졌어요. 부담 갖지 않아도 돼. 꼭 안 가도 돼. 당신이 힘들면. 남편은 제 기분을 고려한 듯 말했지만 저는 오히려 그 말에 마음을 굳혔어요. 아니, 갈게. 오랜만에 회사 사람들도 보고 싶고 나도 한 번쯤은 같이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이번에야말로 직접 판단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장님 아내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혼자 끌어올렸던 불안과 의심을 내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모임이 다가올수록 저도 모르게 마음이 바빠지기 시작했어요. 집에서 육아와 집안일만 하며 보내던 시간이 부쩍 초라하게 느껴졌거든요. 육아휴직 하는 동안 내가 너무 뒤처져 보이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제 자신을 위해 돈을 쓰기로 했어요. 미용실에 가서 머리도 단정하게 다듬고 평소 신경 쓰지 못했던 피부 관리도 받았어요. 아이를 키우느라 허겁지겁 살았던 제가 아닌 조금은 자신감 있는 제 모습을 되찾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나름대로 가장 세련된 옷을 골라 입었어요. 모임 당일 남편이 제 모습을 보고 환하게 웃었어요. 오늘 정말 예쁘다. 연애 초에 같이 회사 다니던 시절이 생각나네. 이렇게 꾸미고 나가는 건 오랜만이지. 당신도 기분 좋지?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뿌듯함을 느꼈어요. 남편의 웃음이 진심처럼 느껴졌고 제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했거든요. 나도 뭔가 오랜만에 이런 기분이라 좋네. 모임 장소에 도착했을 때 드디어 부장님 아내분을 마주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제가 모임을 준비하면서 쌓아 올렸던 자신감이 서서히 무너지는 게 느껴졌어요. 부장님 아내분은 단순히 예쁘다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한눈에 보기에도 사람을 자연스럽게 끌어당기는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단정하면서도 세련된 옷차림, 그리고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느껴지는 여유로움은 저 같은 평범한 주부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서 온 사람 같았어요. 그때 부장님 아내분이 저를 보며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어요. 아,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반가워요. 제가 먼저 찾아뵀어야 했는데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기뻐요. 말투도 참 따뜻하고 자연스러웠어요. 저는 순간 얼떨떨했지만 최대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저도요. 정말 반가워요. 이렇게 직접 뵙게 돼서 저도 기쁩니다. 부장님 아내분이 제 손을 살짝 잡으며 말했어요. 남편분께 정말 감사드리는 일이 많아요. 직장에서 참 믿음직스럽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도 꼭 뵙고 싶었어요. 그 말 한마디에 긴장이 풀리는 듯 했어요. 부장님 아내분은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날카롭거나 까다로운 사람이 아니었고 오히려 너무나 호감이 가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분과 대화를 나누는 동안 저는 경계심이 점점 사라지는 걸 느꼈어요. 부장님 아내분은 친근하고 매력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동시에 묘한 자괴감도 들었어요. 제가 오랜만에 돈을 들여 꾸미고 세련된 옷을 입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부장님 아내분 앞에서는 뭔가 작아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아내분과 저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벽 같은 게 있는 것 같았거든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자격지심을 느끼는 걸까 싶은 생각도 들었지만 누구라도 호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인지 그분의 매력에 압도되면서도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는 기분이 들었죠. 하지만 대화를 나누는 동안 처음에 느꼈던 자괴감은 금세 사라졌어요. 부장님 아내분은 외모만큼이나 상냥하고 다정한 사람이었거든요. 처음 만난 저에게도 서스럼 없이 다가와주며 꼭 친하게 지내고 싶다고 말해줬어요.
정말 만나 뵙고 싶었어요. 남편분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두 분 다 너무 잘 어울리실 것 같다는 생각을 자주 했거든요. 그 말에 저는 괜히 부끄럽기도 하고 뭔가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저야말로 뵙게 돼서 너무 기뻐요. 좋은 분이라고 남편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거든요. 앞으로 종종 만나서 편하게 얘기 나눠요. 저도 육아 선배로서 도움드릴 게 있으면 언제든 말해주세요. 그 말이 참 진심처럼 들렸고 저도 모르게 그 순간 마음이 열리는 기분이 들었어요. 이런 분이라면 나도 친해지고 싶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더라고요. 모임은 점점 더 훈훈한 분위기로 마무리되어 갔어요. 처음엔 긴장했지만 결과적으로 저도 꽤 즐겁게 느껴졌죠. 그런데 그때 문득 그분의 목에 걸린 목걸이가 눈에 들어왔어요. 긴 체인에 달린 펜던트가 흔히 보던 디자인이 아니었거든요. 펜던트는 작은 반지였어요. 가늘고 섬세하게 제작된 반지를 목걸이에 걸어 목에 건 디자인이었죠. 그리고 그 반지를 보는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 반지는 최근 남편이 끼고 다니던 반지와 똑같았어요. 아니, 똑같다고밖에 말할 수 없는 디자인이었죠. 머릿속이 복잡해졌지만 최대한 자연스럽게 물어봤어요. 목걸이 디자인이 참 독특하네요. 펜던트로 반지를 사용하신 거예요? 혹시 구경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물론이에요. 오래된 거고 워낙 자주 끼고 다녔던 거라 조금 달았지만 저한테는 참 소중한 물건이에요. 그 말을 들으며 목걸이를 자세히 살펴보던 순간 제 시선이 반지 안쪽 새겨진 각인에 멈췄어요. 영원한 사랑, 똑같은 각인이었어요. 남편의 반지에 새겨있던 글귀와 하나도 다르지 않았어요. 그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눈앞이 희미해지고 모든 감정이 차갑게 식어버리는 느낌이었죠. 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목걸이를 돌려드리며 웃었어요. 아름다운 디자인이에요. 이렇게 오래된 걸 가지고 계시다니 대단하네요. 고맙습니다. 저한텐 정말 중요한 물건이라 항상 가지고 다녀요. 부장님 아내분은 아무렇지 않게 미소를 지었지만 저는 속으로 도저히 평정을 찾을 수 없었어요. 남편과 부장님 아내분이 어떻게 똑같은 반지를 소유하고 있는지, 왜 그런 물건이 두 사람에게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모임은 계속 이어졌지만 저는 그 후로 어떤 대화에도 제대로 집중할 수 없었어요. 머릿속에서는 반지와 목걸이, 그리고 그 안에 새겨진 영원한 사랑이라는 글자가 계속 맴돌았어요.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은 차를 몰며 부장님 아내분에 대한 칭찬을 쏟아냈어요. 당신도 느꼈지? 부장님 아내분 참 괜찮은 분이잖아. 대화도 재밌고 분위기도 정말 좋고. 내가 그랬잖아. 당신이 직접 만나보면 좋을 거라고. 남편은 너무나 들뜬 표정으로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게다가 당신이랑도 잘 어울릴 것 같았는데 오늘 보니까 진짜 그렇더라. 친해지면 좋을 것 같아. 처음엔 가만히 듣고 있었지만 남편의 말이 이어질수록 속에서 화가 서서히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말이 단순한 칭찬이라는 건 알지만 목걸이에 달린 반지가 자꾸 눈앞에 아른거렸거든요. 저는 운전대를 잡은 남편의 손을 슬쩍 봤어요. 손가락에 끼워진 반지가 다시 눈에 들어왔어요. 아무리 봐도 부장님 아내분의 목걸이에 걸린 반지와 같은 디자인이었어요. 결국 참을 수가 없어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근데 오늘 부장님 아내분 목걸이에 걸린 반지 봤어? 목걸이? 아니, 난 그런 거 못 봤는데. 왜? 못 봤다고?
목걸이에 반지가 걸려 있었어. 그리고 그 반지가 당신이 끼고 있는 반지랑 똑같았다고. 제가 목소리를 높이자 남편은 당황한 얼굴로 고개를 돌렸어요. 똑같은 반지라고? 무슨 소리야. 이 반지는 직접 만들어진 반지라고 몇 번이나 말했잖아. 같은 디자인이 있을 리가 없어.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럼 오늘 내가 본 반지는 뭐였는데? 안쪽에 각인도 똑같이 영원한 사랑이라고 적혀 있었어. 어떻게 그런 게 우연일 수 있어? 남편은 손에 낀 반지를 슬쩍 내려다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나도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당신이 착각한 거 아니야? 내가 끼고 있는 반지는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거라니까.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목걸이에 달린 반지는 확실히 남편의 반지와 같은 디자인이었고 각인까지 똑같았거든요. 착각? 내가 이런 걸 착각했다고? 당신이 뭔가 숨기고 있는 거 아니야? 이 반지, 그리고 부장님 아내분이랑 무슨 관계가 있는 거야? 남편은 머리를 감싸지며 한숨을 쉬었어요. 아니라니까. 나도 지금 당신 말 듣고 어리둥절하다고. 당신이 그런 반지를 봤다니까. 나도 당황스럽고 정말 모르는 일이야. 남편은 계속해서 모른다고 했지만 저는 남편의 말이 점점 믿어지지 않았어요. 혹시 남편이 무언가 숨기고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내가 그동안 듣고도 잊어버린 남편의 과거가 부장님 아내분과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닐까? 운전을 하고 있는 남편을 곁눈질하며 문득 오래전 남편이 했던 말을 떠올렸어요. 연애 초기에 스쳐 지나가듯 했던 첫사랑 이야기가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남편은 과거의 첫사랑에 대해 간단히 언급한 적이 있었어요. 오래된 이야기라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어린 시절 꽤나 애틋하게 연애했던 여자가 있었다고 했었죠. 그 첫사랑 이야기가 부장님 아내분과 연결되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 제 머릿속은 온갖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찼어요. 남편의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부장님 아내분의 목걸이에 걸린 반지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남편이 그 반지에 대해 정말 모르는 건지. 남편과의 대화가 끝난 뒤에도 제 머릿속은 온통 반지와 부장님 아내분 생각뿐이었어요. 남편은 계속 모르는 일이라고 했지만 반지와 목걸이가 똑같았다는 사실을 도저히 우연이라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거든요. 혼자서 고민을 끌어안고 있을 수 없어서 결국 친한 친구들에게 털어놓기로 했어요. 친구들과의 대화는 주로 육아나 가벼운 잡담이 많았는데 그날은 정말 진지하게 제 이야기를 꺼냈죠.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해? 내가 괜히 과민 반응하는 걸까? 아니, 이건 뭔가 있는 거지. 똑같은 반지에 같은 각인까지?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돼. 그 부장님 아내분 혹시 SNS 같은 거 안 하셔? 요즘 세상에 다들 흔적이 있잖아.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 친구들이 발벗고 나서겠다고 했을 때 솔직히 고마운 마음과 함께 걱정도 들었어요. 괜찮을까? 괜히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건 아닐지. 하지만 이미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결심이 서고 있었어요. 무엇이든 알아내야 했고 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선 그 상자를 열어야 한다고 느꼈죠. 친구들은 정말 열정적으로 움직였어요. 부장님 아내분의 이름과 직장 정보 등을 바탕으로 SNS 계정을 찾아냈고 거기서 부장님 아내분의 사진들을 발견했어요. 부장님과 찍은 사진들도 많았지만 개인적으로 찍은 사진들도 많았거든요. 친구들이 사진을 보고 난 뒤 뜬금없이 이런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있잖아. 이 부장님 아내분, 네 남편이랑 좀 닮지 않았어? 그 말에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뭐?
닮긴 뭘 닮아. 말도 안 돼. 하지만 친구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계속 말했어요. 진짜야. 원래 연인들은 얼굴이 닮는다고 하잖아. 혹시 둘이 진짜 예전에 만났던 사이였던 거 아니야? 친구들의 심란한 소리를 들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말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복잡했어요. 진짜 둘이 과거에 뭔가 있었던 사이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점점 커지면서 저는 그게 판도라의 상자일지라도 일단 열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친구들은 부장님 아내분의 SNS에서 태그된 지인들의 계정을 하나하나 추적하며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국 친구들은 부장님 아내분이 어린 시절 남편과 옆 동네에 살았다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머리가 띵해졌어요. 진짜 첫사랑이었을 수도 있겠구나. 그저 남편의 아련한 추억 정도로 생각했는데 첫사랑이 바로 부장님 아내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점점 더 확실해졌어요. 모든 조각이 하나로 연결되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정말로 부장님 아내분이 남편의 첫사랑이라면, 그리고 그 반지가 두 사람을 이어주는 어떤 연결고리라면 지금 이 상황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어요. 친구들은 계속해서 무언가를 더 알아보려고 했지만 저는 그 순간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됐어. 여기까지만 알아보자. 더 알아봤자 내가 견딜 수 없을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 이야기가 정말 사실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내야 하는데 그게 너무 두려웠어요. 부장님 아내분이 남편의 첫사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점점 확신으로 다가올수록 오히려 남편에게 화를 내거나 추궁할 용기가 없어졌어요. 그동안 남편에게 몇 번 따졌던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만약 남편이 아이와 저를 두고 떠나버린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상상조차 하기 싫었거든요. 그런 악몽까지 꾸기 시작했어요. 꿈속에서 남편이 냉랭한 얼굴로 짐을 싸며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떠오르곤 했죠. 더 이상 당신이랑은 못 살겠어. 당신이 계속 이렇게 추궁하니까 내가 숨이 막혀. 그리고 남편이 문을 나서고 저는 아이를 안고 울부짖으며 남편의 뒷모습을 붙잡으려 애쓰다 깨어나는 꿈이었어요. 꿈에서 깨어나면 심장이 터질 듯이 두근거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남편 옆에서 속을 태웠어요. 남편도 제가 점점 말이 없어지고 우울해 보이는 걸 느낀 건지 그 어느 때보다 자상하게 대해줬어요. 요즘 무슨 일 있어? 당신 기운이 없어 보여. 남편이 그렇게 물을 때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대충 둘러댔죠.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그래. 남편은 제 말에 의심을 품지 않고 오히려 더 다정하게 다가왔어요. 그러면 저는 그 다정함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정말 내가 오해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남편이 나를 안심시키려는 걸까? 이런 생각에 마음이 너무나 힘든 나날들을 보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아이와 함께 유모차를 끌고 산책을 나갔어요. 평소처럼 집 근처 카페를 지나가는데 안쪽 창가에 앉아있는 두 사람의 모습이 들어왔어요. 한쪽에는 부장님 아내분이 있었고 맞은편에는 남편이 앉아 있었어요. 멍하니 그 장면을 바라보다가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어요. 부장님 아내분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울고 있었어요. 남편은 그런 부장님 아내분의 손을 잡고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는데 고개를 깊이 숙인 채로 표정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두 사람의 맞잡은 손에 끼워진 반지를 보고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그 반지는 제가 알고 있는 반지였어요. 남편이 끼고 있는 반지와 부장님 아내분의 목걸이에 걸려있던 반지,
두 사람은 커플링을 끼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 화가 난 저는 유모차를 끌고 그대로 카페 안으로 들어갔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분노가 저를 움직이게 했어요. 두 사람 앞에 서자 남편과 부장님 아내분은 깜짝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뭐 하는 거야? 어떻게 집 앞에서 이런 짓을 할 수 있어? 제 목소리는 이미 고함으로 변해 있었어요. 부장님 아내분은 당황한 듯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고 남편은 급히 저를 막으려 했어요. 그게 아니야. 당신 내 얘기를 좀 들어봐. 들어보긴 뭘 들어봐. 지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집 앞에서. 애까지 데리고 다니는 나한테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어? 제 말에 남편은 어찌할 줄 몰라 하며 제 손목을 붙잡았어요. 진정해. 이건 오해야. 여기서 이러지 말고 내 얘기를 들어봐. 하지만 저는 남편의 말은 들리지도 않았어요. 머릿속에선 두 사람의 반지와 맞잡은 손, 그리고 부장님 아내분의 눈물만 떠오를 뿐이었거든요. 오해? 이게 오해라고? 이제 와서 무슨 얘기를 더 하겠다는 거야. 나랑 아이 생각해서라도 최소한 이렇게까지는 안 했어야지. 남편은 제 손목을 잡은 채로 제발 얘기를 들어달라고 했지만 저는 이미 화가 치밀 대로 치밀어서 이혼하자는 말을 입 밖으로 내뱉고 말았어요. 됐어. 이제 끝이야. 당신이랑 더는 못 살아. 이혼하자고. 남편은 제 말을 듣고 더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했어요. 부장님 아내분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서 있었고 저는 아기가 깨어나 울기 시작하는 소리에도 화를 참을 수 없었어요. 모든 상황이 엉망으로 꼬인 것 같았고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때였어요. 제가 울분을 토하며 고함을 치고 있을 때 등 뒤에서 누군가 제 어깨를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고개를 돌리니 부장님이 음료를 들고 서 계셨어요. 무슨 일이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잠깐 이 사람 이야기를 들어주시겠어요? 부장님의 진지한 목소리에 순간적으로 긴장이 풀리면서도 부끄럽고 복잡한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부장님은 음료를 테이블에 내려놓고는 아내분께 이야기를 시작하라는 듯 눈짓을 보냈죠. 그렇게 이야기가 시작되었어요. 사실 저도 이 반지에 대해 알게 된 게 얼마 되지 않았어요. 저는 어릴 적에 친부모님을 잃고 입양이 됐거든요. 양부모님께서 너무 잘해주셔서 부족함 없이 자라긴 했지만 항상 친어머니에 대한 기억은 없다는 게 걸렸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반지는 돌아가신 친어머니가 남긴 유일한 유품이에요. 양부모님께서도 자세히 아시는 건 아니었고 그냥 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주라고 전해주신 물건이라고만 알고 계셨어요. 부장님 아내분은 반지를 살짝 만지며 잠시 말을 멈추더니 눈물을 닦으며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남편분께서 저희 집 반지와 같은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셨을 때 저도 믿기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반지를 가지고 남편분과 함께 반지를 제작했던 공방을 찾아가 봤어요. 사실 무슨 답이 나올지는 기대하지 않았는데 그곳에서 듣게 된 이야기가 너무 놀랍더라고요. 부장님 아내분은 손가락으로 반지의 각인을 가리키며 차분히 설명했어요. 공방 주인이 이 반지를 보고는 바로 기억해내시더라고요. 반지는 부모님께서 결혼 반지로 맞추신 거였대요. 당시 결혼을 하기에는 굉장히 앳돼 보이던 부모님께서 아이가 태어나면 결혼식을 올릴 거라며 정말 행복해 하셨다면서 반지가 완성되던 날 두 분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지금도 생생히 기억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부장님 아내분은 고개를 살짝 숙이며 목소리를 낮췄어요. 부모님께서 어린 나이에 저를 가졌던 터라 가난한 형편에 저를 입양 보내셨던 것 같아요. 아마도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 반지를 나눠 가지게 하면서 언젠가 서로를 찾을 수 있길 바라셨던 게 아닐까요? 남편분과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모든 걸 이해하게 됐어요. 우리가 쌍둥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왜 이 반지가 우리 둘에게 남겨졌는지를요. 아내분은 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저도 처음에는 이 상황이 너무 당황스럽고 어쩔 줄 몰랐어요.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된 건 정말 우연이고 운명 같은 일이었지만 그렇게 생각하실 줄은 몰랐어서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더 빨리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그 말에 저는 눈물이 차올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부장님 아내분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을 이었죠. 괜찮아요. 누구라도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동안 어디 말씀도 못 하시고 정말 힘드셨을 것 같아요. 괜히 오해하게 만들어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부장님 아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동안 의심하고 화냈던 제 모습이 떠오르면서 얼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죠. 정말 죄송해요. 이런 사연이 있는 줄도 모르고 제가 얼마나 못된 생각을 했는지 몰라요. 남편에게도 아내분께도 너무 미안해요. 눈물을 흘리며 사과하는 제 손을 부장님 아내분이 꼭 잡았어요. 남편은 늘 피가 섞인 가족을 가진 제 모습을 부러워했었거든요. 제 부모님께 사위로서 잘하려 애쓰고 아이와 함께 있는 시간을 무척 소중히 여기던 남편이었어요. 그런 남편이 자신의 혈육을 찾았을 때 얼마나 기뻐했을지를 생각하니 그 마음이 이해됐어요. 남편에게 미안하고 동시에 고마운 마음도 들었어요. 제게 믿음을 주지 못했다고 자책하는 모습까지 보며 그동안 제가 얼마나 혼자만의 생각 속에서 남편을 몰아붙였는지 깨닫게 됐거든요. 저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앞으로 우리 한 가족처럼 자주 만나요. 이렇게까지 놀라운 인연으로 이어졌는데 제가 더 잘하고 싶어요. 부장님 아내분은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꼭 잡았고 부장님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앞으로 좋은 관계로 자주 뵙도록 해요. 남편도 조용히 제 옆에 앉아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내가 너무 무심했어. 당신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줄도 몰랐고 내가 제대로 믿음을 주지 못했나 봐. 앞으로 당신에게 더 신경 쓸게. 고마워. 그리고 정말 미안해. 남편의 따뜻한 손길과 진심 어린 말에 저는 그동안의 감정이 모두 풀리는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이 일을 단순히 힘들었던 기억으로만 남기지 않기로 했어요. 오해와 갈등이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깨달은 점도 많았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을 의심하게 되는 건 순간적인 감정일 수 있지만 그 감정에 빠져들어 혼자 상상 속에서 더 큰 벽을 쌓아가는 건 결국 스스로를 괴롭히는 일이더라고요. 무엇보다도 가족은 믿음과 대화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힘들고 혼란스러웠던 시간을 지내고 나니 저는 이제 남편의 새롭게 알게 된 가족과 함께 진심으로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었어요. 인연의 소중함 또한 다시금 깨닫게 되었네요. 멀어진 가족의 인연을 다시 이어준 건 바로 이 기묘하면서도 아름다운 인연의 힘이었으니까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여러분들도 소중한 인연들과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